여러분 안녕하세요. 달 전파사의 문입니다. 갤럭시북 4 프로 사용자분들 노트북 잘 쓰고 계신가요? 제 지인분은 참다 이제 못 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P12RHA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도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느려지기도 하고 얄딱부리한 증상도 있고 동작은 하고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내부 CPU 포함 메인 기판 갈고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NT960XGQ-AD720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 CPU에 램 32GB, 웬디 SN510 1TB 모델입니다. 각종 유튜브 영상과 여러 커뮤니티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 최대한 열이 적재되어 심하게 스로틀링 걸리는 문제를 줄여보자입니다. 이제 합판 고무바를 빼고 석션컵과 헤라를 이용해서 합판을 뜯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을 참고해서 석션컵으로 살짝 들듯이 해서 작은 틈새로 헤라를 넣어 조금씩 벌렸습니다. 직접 시도해보니 대략 10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CPU 바로 밑에 SSD를 설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높은 CPU에 SSD 읽기 쓰기로 인한 발열이 생겨도 잘 컨트롤 되는 건가? 웬디 850 OEM 모델이 PCIe 4.0의 고성능 모델이라 발열도 있으니까요. K3504VA-MA228 리뷰했던 장면인데요. 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SSD 위치를 쿨러 아래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SSD를 저전력 저발열의 대표 SK 하이닉스 P31과 써멀 패드로, 두 번째는 P31 위치를 바꾸고 써멀 그리스를 조금 좋다는 걸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P31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써멀 그리스를 열 전도율이 높은 모델로 바꿔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말 나아진 느낌을 느끼기 어려웠고, 두 번째 테스트부터는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SSD P31은 왼쪽 편 슬롯에 꽂고 써멀 패드를 0.5mm 두 겹으로 1mm를, 양쪽 방열 날개 부분에 0.5mm를 붙여주었고요. 써멀 그리스 RTC15로 작업하기 위해 다시 배터리를 분리하겠습니다. 방열판은 나사 3개만 풀면 매우 쉽게 탈거가 됩니다. 방열판에 기존 써멀 그리스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CPU에도 기존 써멀 그리스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제 RTC15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도포가 쉽지 않더라고요. 손가락 라텍스 장갑을 왜 주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열 전도율이 좋은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 라텍스 장갑으로 작업을 하니 훨씬 바르기가 쉽습니다. 듬뿍 바르다기보다는 최대한 얇게 펴 바른다고 생각하듯이 톡톡 치면서 펴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열판을 다시 부착하겠습니다. 나사는 꽉 조이지 않고 3개를 먼저 약하게 조여서 자리 잡아주고 그 이후에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서멀브리스가 점성이 독특해서 일반 데스크톱 CPU 위에 대형 쿨러를 달면 잘 누르고 조여줘서 문제가 없을 듯한데 노트북 방열판은 가볍고 반대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긴 합니다. 테스트 이후에 잘 붙어 있으라고 살짝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있어 볼까 합니다. 최적화 모드의 후면 닫기 전 멀티코어 테스트입니다. 피크 온도가 높지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점수는 13,000점대 나오네요. 싱글 코어 테스트 역시 피크 온도가 높지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점수는 1600점대 나오네요. 이 테스트가 중요했던 건 최적화 모드로 싱글 코어 테스트를 하면 리붓 또는 다운되었었는데 요번에는 잘 통과되었습니다. 테스트 당시 합판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빨간 점 77도 부분은 CPU에 전원을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25도는 SSD, 아래 양쪽 방열판 열 배출구 온도입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작업 전에는 최적화 모드에서 101도, 고성능 모드에서 106도, 그리고 잦은 피크 값을 찍었다면 지금은 대략 5도 이상 낮아지고 잦은 피크 값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예상대로 최적화 모드에서 잦은 피크 온도 값을 찍으면서 열이 적체 현상을 보였던 게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스로틀링 걸리는 일이 적어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점수놀이는 합판 닫고 대략 900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피크 온도는 98도 찍었네요. 싱글코어 점수놀이는 합판 닫고 2점 하락했습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작업 내용의 추가 영상을 위해 며칠 후 리테스트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작업을 했던 날은 실내 온도가 22도 아래, 리테스트 했던 날은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 28도로 난방기를 돌리던 상태. 리테스트를 하자 다운 및 리부팅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적화 모드로 설정하고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을 띄우고 시네벤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빠르게 재생 중이고 잠시 후 문제가 되는 영상에서 정상 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멈췄고요. 자동 재부팅 됩니다.
이 모델은 고성능 모드에서 피크 온도가 106도 찍히기도 하는 모델이고요. 고성능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드에서는 전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모델에서만 이런 건지 다른 갤럭시북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새로운 탭으로 40-50개 정도 띄워서 실행하고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동일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상의 핵심 원인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삼성 세팅스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하단 삼성 세팅스 런타임이 문제였습니다. 설정 앱, 설치된 앱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삼성 노트북은 전부 설치해서 쓰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불특정하게 다운 또는 리부트되는 현상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삭제하고 사용해 보세요. CPU가 지금은 열에 반응하여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쾌적하게 제 성능을 잘 내면서 쓰는지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았고 그 결과로 좀 더 나은 성능과 쾌적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바로 밑에 있는 SSD를 여분의 슬롯으로 옮겨주시고 서멀 패드라도 간단하게 붙여주세요. CPU 서멀 작업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개 장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저전력 저발열 SSD를 쓰실 것을 권장합니다. 14인치 모델은 CPU 하단에 위치한 SSD를 썬더볼트 단자 쪽에 있는 여유분 슬롯으로 옮기시면 좀 더 쾌적한 컴퓨터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멀패드 0.5mm도 간섭을 받으니 붙이지 마시고요. 소프트웨어 문제는 현재 이 모델만 그런 건지 갤럭시북 4 프로 전체 시리즈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갤럭시북 시리즈 모든 모델에서 증상이 확인이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